안녕하세요. 손문 혹은 손중산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손문의 인생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박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청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이며 동시에 첩보 스릴러이자 생존 드라마입니다. 준비되셨다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문은 광동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농민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인생이 바뀐 것은 홍콩에서 의학을 공부하면서였습니다. 당시 손문은 의사가 되려고 했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아니 중국 전역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는 것을요. 그 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청왕조 자체였습니다. 그가 의학을 공부할 때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인해 서구 열강에 짓밟혀 있었습니다. 서양 국가들이 중국의 아편을 팔아치우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중독되고 피폐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청왕조는 무력했습니다.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썩어가는 시체 같은 제국이었죠. 의료 행위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개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이 나라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혁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1894년 손문은 홍콩에서 흥중회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청왕조를 무너뜨리고 공화제를 수립하려는 혁명 조직이었어요. 처음에는 몇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바로 중국의 미래를 바꿀 운동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1895년 10월 광주에서 처음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고, 역사는 이것을 을미광주봉기라고 부릅니다. 일본으로 가서 무기를 모았고 일본의 낭인들과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총과 탄약을 구했어요. 500명의 의용군을 모아 광주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광주를 점령하고 거기서 기일을 일으켜 근처 지역들로 확대시키자는 것이었죠. 1895년 10월 광주에서 처음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고, 역사는 이것을 을미광주봉기라고 부릅니다. 일본으로 가서 무기를 모았고 일본의 낭인들과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총과 탄약을 구했어요. 500명의 의용군을 모아 광주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광주를 점령하고 거기서 기일을 일으켜 근처 지역들로 확대시키자는 것이었죠. 손문은 이제 청왕조의 공식 반란죄인이 되어 만약 잡힌다면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패배 이후 동남아를 전전했습니다. 싱가포르, 타이, 일본, 어디서든 청정부의 추격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1896년 손문은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런던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런던은 그의 무덤이 될 뻔했습니다. 1896년 10월의 어느 밤 학교 친구를 만나기 위해 런던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두 명의 중국인이 손문에게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손문, 너는 체포되었다. 그는 중국 대사관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경비들이 지키고 있고 창문이 봉쇄된 진정한 감옥이었습니다. 당시 정말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 혁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런던의 이 작은 방에서? 손문은 감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할 셈인가? 그들은 웃으며 답했어요. 황제 폐하의 명령으로 너를 중국으로 송환한다. 그곳에서 너를 처형할 것이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경비들 몰래 종이 쪽지들을 작성했습니다. 영어로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를 썼어요. 밤마다 몰래 그것들을 창틀 사이사이에 끼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 나는 중국의 혁명가다. 중국 대사관에 갇혀 있다. 운이 좋게도 한 명의 거리 청소부가 저의 쪽지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런던 경찰은 움직였고 중국 대사관은 국경을 넘은 국가에 불과했기 때문에 영국 경찰이 개입할 수 있었던 거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손문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0일간의 감금 동안 음식을 거의 받지 못했거든요. 당신은 누구신가? 저는 손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런던 경찰의 도움으로 중국 대사관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런던에서의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난 후 저는 10년 이상을 망명 생활하게 됩니다. 일본으로 가서 혁명 동지들을 모았고 흥중회는 더 큰 조직인 동맹회로 발전했습니다. 손문은 일본에서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민보라는 신문이었어요.
거기서 청왕조를 비판했고 공화제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화교들에게 호소하여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청왕조는 이미 죽었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공화제에 있습니다. 혁명에 도움을 주세요. 손문은 계속 봉기를 시도했습니다. 1900년 해주 봉기, 1902년 홍콩 봉기, 1907년 안경 봉기, 총 10번 이상의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매번 실패할 때마다 자책했습니다.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나?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망명 중의 삶은 초라했습니다. 돈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떠돌았고 홍콩, 일본, 싱가포르, 버마, 태국, 심지어 미국까지 갔습니다. 어딘가에 머물 때마다 청정부에 추적받았고 암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몇 번은 정말 위험한 상황들을 겪기도 했어요. 한 번은 홍콩에서 친한 친구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청정부에 밀고를 했고 암살자들을 피해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일본의 한 역에서 청정부의 스파이들이 손문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다른 출구를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는 건 시간 문제인가? 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이 혁명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911년 10월 손문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놀라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손 선생, 중국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중국에서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1911년 10월 10일 우한에서 신군이라는 근대식 군대가 봉기했어요. 처음엔 작은 봉기였지만 금세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손문은 미국에서 이 소식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16년을 기다렸다. 그는 즉시 배를 타고 16년의 망명 생활을 뒤로하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청왕조의 권력은 이미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혁명군들이 봉기했고 청정부군은 속수무책이었죠. 그해 12월 손문은 남경에서 임시 대총통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청왕조는 혁명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청왕조가 이미 자멸하고 있었고 혁명운동이 그 최후의 방아쇠가 된 것입니다. 1912년 2월 청황제 부인은 항복했어요. 수천 년 이어진 중국의 제국제도는 끝났습니다. 그는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중화민국이 탄생한 거죠. 물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혁명 이후에도 겪어야 할 정치 투쟁들이 많았어요. 권력 싸움, 배신, 또 다시의 망명.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6년의 망명, 10번이 넘는 실패한 봉기, 런던의 감옥, 끊임없는 암살 위협들.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말이에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혁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준비와 헌신, 그리고 무수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청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